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은 저는 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쭉 고양시에 살다가 결혼한 후에 잠깐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고양시에 있는 도래울 마을에서 쭉 살고 있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고양시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양시는 저에게 있어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편안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고양시의 가치를 인정하듯 현재 고양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우리나라 4대 특례시 중 하나가 됐죠. 오늘은 제가 사는 도래울 마을을 그동안 꼭 소개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청취자분들께 소개하네요. 요즘에는 주소를 도로명으로 표기해서 우리 고유의 마을 이름들이 잊혀져 갈 때가 많은데요. 제가 사는 이 도래울 마을은 다행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흥도동의 오래된 지명으로 도래울 마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래울 마을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관할의 지역인데요. 원흥동에서 남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고양 이케아 주변 주택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래울 마을은 원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 이후에 원흥지구 택지 개발이랑 걸률대로의 개통으로 마을 모습이 이전과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저희 집 근처에 건물과 상가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특히 지금은 저희 아파트 옆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이제 살다 보면 누군가 주소를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상 저는 도래울 마을에 살아요 하면서도 제가 말했지만 저희 동네의 지명이 어감도 예쁘고 너무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도래울이란 지명은 도래울 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에 도라산에 있던 아름다운 돌여울에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창릉천이 흐르거든요. 도라산 동쪽 끝에 물이 맑고 깊은 도려울, 그러니까 연못을 만들었대요. 돌여울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도래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도래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 중개 의병장 이신희 선생이 석탄을 호로 사용하면서 이 도래울 마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신희 선생은 조선 중기 문신이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1592년 향군 300여 명으로 조직한 이신희 창의대를 거느리고 적과 싸워서 공을 세운 의병장이세요. 의장대는 당시 창릉천 강 건너에 이제 진을 치고 있던 외적의 약탈과 침략을 막기 위한 전략 지휘소였다고 하는데요. 1760년 영조 16년에 이신이 창의대를 기리는 장대비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흥도초 주변을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쪽에서 자주 산책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동네에 살면서 우리 동네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했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 근처 옆 동네 지명은 달걀부리 마을인데요. 달걀부리는 처음에 달걀뿌리라고 했다네요. 예전에는 이곳에 방앗간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여기에는 상가와 찻집 그리고 식당들이 들어섰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달걀뿌리란 이름은 이곳에 작은 산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생김새가 꼭 달걀 모양과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이 끝뿌리 지점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방에 얽힌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잖아요. 특히 지명에 얽힌 이야깃거리는 그 지명이 생긴 유래를 알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 지역이 아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명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초기부터 궁궐에서는 얼음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이 서빙고동은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 설치된 창고였다고 해요. 당시 한강의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했다고 하는데요. 얼음은 주로 궁중과 고위 관리들에게 제공되었고, 제사를 지내며 얼음을 관리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인데요. 여러분, 화곡동은 지금 아파트와 주택으로 뒤덮인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한자를 살펴보니 화곡동의 화자가 벼화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쌀과 관련된 지역이겠거니 하고 유추해 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화곡동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땅이 기름져서 쌀이 많이 나왔던 동네라고 하네요.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룬다고 해서 화곡동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를 살펴보니까 소금 염자가 보이더라고요. 한강을 끼고 있는 염창동은 조선시대 서해안의 염전으로 모아온 소금을 서울로 운반하기 전에 소금을 보관해 놓았던 곳이라고 해요. 소금의 백기럭인 이곳에 소금 보관 창고를 지었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많이 들어보셨죠? 이곳은 양재천 갯벌이 있었는데 처음에 개펄이란 발음을 하던 것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개펄로 부르던 것을 한자어로 개포로 표기하게 돼 지금의 개포동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역시 지역명도 한자가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 서빙고동도 얼음과 관련된 곳이었는데 그쪽 말고도 경상남도 밀양시 얼음골이란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 얼음골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얼음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 초여름에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한여름까지 얼음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의 천왕산에 있는 얼음골 바위 틈에서 한여름에도 에어컨 켠 듯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하네요. 여름철 피서지로도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나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워서 가본 적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바로 경기도 양평군의 두물머리 많이 들어보셨죠? 두물머리는 두 물줄기가 만난 곳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여기서 두 물줄기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말하는데요. 이 두 물줄기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져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강이 흘러 서울을 가로질러서 서해로 간다네요. 옛날에는 배가 오고 가는 나루터였지만 요즘에는 강과 나루터가 어우러져서 그런지 경치가 매우 아름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충북으로 가볼게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금천동 지역은 한자를 보니 세금자의 내천자더라고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금이 나와 하천에서 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금천 지역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천 지역에 갔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이라는 마을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물이 귀해 농사 짓기 어려웠는데도 이 마을에는 용정이라는, 그러니까 용의 우물이라는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우물에서 9마리의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구룡동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우리 동네 지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곳곳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특히 지방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고유 지명이 생긴 설화나 유래가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지명의 유래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이고 자랑이기도 한데요. 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 지명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인천 지역의 새로 바뀐 도로명에는 에메랄드로, 크리스탈로, 사파이어로, 루비로 등 외래어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새 주소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동안 사용했던 마을 고유 이름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잠깐 옆으로 세서
아니, 요즘 아파트명은 왜 이렇게 센트럴자가 많이 들어갔는지. 너도 나도 센트럴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정체성이 없어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옛날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 수 있기도 하고, 지명의 유래가 갖는 의미 또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 이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생기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명에 대한 퀴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을 지명입니다. 다 같이 귀를 쫑긋 해주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설명 안에 답이 숨어 있고 이 지명 역시 한자어입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서민적인 거리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마지막 대인트 나갑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말을 타고 종로를 행차하는 양반들을 피하기 위해 서민들이 이 길을 걸었고 이 길에서 말을 피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 지역명이 탄생했다고 해요.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종로를 지나다가 말을 타고 행차하는 고관들을 만나면 행차가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서민들은 좁은 골목길을 통해 지나가곤 했던 거죠. 현재는 이 지명 표지판만 있고 평범한 상가 건물에 수십 년 전통이라는 맛집들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1번 비막골, 2번 피막골, 3번 파막골.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복지관에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의 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